저는 오대원입니다. 올해 75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손떨림이 멈추지 않는데 그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어젯밤에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일 말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큰아들 철수가 주먹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을 때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46살이나 된 아들이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제 자신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절망을 봤거든요. 사실 저희 집 상황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 전기요금도 밀린 상태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날 저녁에 또다시 주식 이야기를 꺼냈죠. 애들아, 아버지가 분석해보니까 이번엔 정말 확실해. 삼성전자가.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식탁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내 경숙이는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고 딸 미희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다들 그렇게 반대하는지 말이에요. 아버지, 지금 집에 쌀이 떨어져 가는데 무슨 주식이에요? 며느리 미경이가 날카롭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경이가 야속했어요. 미경아, 그래서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나중에요? 아버님은 항상 나중만 말씀하시잖아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철수가 아내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 년을 이 모양이에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공부를 못했어.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이 모양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다르잖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그 절망적인 시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12살에 아버지를 잃고 공부는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때 말이에요.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가는데 저만 혼자 일터로 나가야 했죠.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이 생겼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철수를 서울대까지 보냈고 미희도 간호사로 키웠던 거예요. 아버지,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현실을 봐야 한다고요. 철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실? 현실이 뭔데? 지금 이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5살 때 만났던 친구 태수의 말이었어요. 대연아, 너는 너무 미래만 본다. 오늘을 놓치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산다는 게 뭘까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오늘을 어떻게 살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 기억이 문득 떠올랐을 때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미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을 때 저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44살이나 된 딸이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것도 결국은 제 탓이었을까요? 미희야, 아버지가 이러는 것도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 행복하게요. 지금 이 집에서 누가 행복해 보여요? 미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저를 이렇게 원망한다니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내 경숙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경숙이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제 옆에서 묵묵히 견뎌온 아내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당신이 주식한다고 지금까지 얼마를 날렸는지 계산해 봤어요? 철수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간호학교 다닐 때까지 모두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이었잖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절대 안 바뀔 거예요. 포기하세요. 철수가 체념하듯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를 포기한다고 말하다니.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오늘 굶더라도 내일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는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나중에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포기하면 이 가족은 정말 끝이거든요. 철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미희는 혼자 살고 있고, 미경이는 언제든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주식 차트를 펼쳐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종목을 찾아야 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믿을 수 있도록 말이죠. 새벽 3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길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75살의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에 웬 전화인가 싶어 받아보니 철수였어요. 아버지, 잠 못 주무세요? 응, 너도 못 자니? 네. 아버지, 오늘 말씀 너무 심하게 드린 것 같아서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에요.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도 이렇게 전화를 하다니.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희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버지로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철수야, 아버지가 꼭 성공해서 너희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될게. 아버지는 이미 좋은 아버지세요.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의 가난을 받아들이고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것들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왜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까요? 어쩌면 제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75살이나 된 늙은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태수의 말이 맴돌았거든요. 너는 너무 미래만 본다. 오늘을 놓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 정말 둘 다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침이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젯밤 그 끔찍한 말들이 오간 후로 가족들은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는데 아내 경숙이 들어왔습니다. 70살이 된 경숙이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보였어요. 여보,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경숙이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원망이나 화가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어디 가는데?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경숙이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경숙이가 단순히 산책을 하러 나간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사실 경숙이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몰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하루 4-5시간씩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한 달 전에 우연히 그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경숙이가 계산대에 서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70살이나 된 아내가 남편 몰래 일을 하고 있다니. 그것도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계속 고민했습니다.
경숙이한테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계속 넘어가야 할까요? 결국 저는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경숙이가 저에게 말하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아마 제가 또 화를 내거나 자존심 상해할 것을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 경숙이가 일해서 돌아올 때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고 허리도 아파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특히 어제는 경숙이가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한참 후에 나올 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속이 안 좋았나 봐요. 괜찮아? 제가 물어봤을 때 경숙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런데 경숙이의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워 보여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경숙이와 결혼한 지 벌써 48년이 됐어요. 27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경숙이는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처녀였고 저는 서울에서 막자리를 잡아가던 청년이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큰 집에서 살게 될 거예요. 신혼 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경숙이는 정말 믿어줬어요. 네, 당신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교육비가 들어가고 생활비는 계속 부족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주식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실패였어요. 처음에는 경숙이도 이해해줬습니다. 여보가 하는 일이니까 저는 믿을게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용돈을 모아서 투자금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몇 번의 큰 실패를 겪고 나서 경숙이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절대 제게 원망의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모든 걸 견뎌냈죠. 제가 주식으로 큰 손실을 봤을 때도 경숙이는 괜찮다고 다음엔 잘 될 거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숨어 있었는지 저는 당시에 알지 못했어요. 경숙이가 처음 일을 시작한 건 철수가 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경숙이가 갑자기 제가 일을. 해볼게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경숙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혼자서는 힘들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 경숙이는 남들 집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3집씩 청소를 하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벌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경숙이 덕분에 철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경숙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요. 미희도 학교 보내야 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경숙이는 계속 일했습니다. 미희가 간호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한 후에도 경숙이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주식으로 실패를 거듭했거든요.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또다시 투자를 했고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경숙이는 묵묵히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했어요. 청소뿐만 아니라 가게 일도 하고 때로는 밤에 포장 작업까지 했습니다. 여보, 몸이 힘들지 않아? 제가 걱정돼서 물어볼 때마다 경숙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일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숙이가 정말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경숙이가 지금도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어젯밤에도 화를 내기는 했지만 그것도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어요. 여보, 이제는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 속에는 원망이 아니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말이죠. 저는 경숙이가 나간 후에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경숙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는 게 다 제 때문인 걸까요? 점심때가 되어서 경숙이가 돌아왔는데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뭐야, 그거? 아, 이웃집에서 반찬 좀 나눠주셨어요. 경숙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웃집에서 준 게 아니라 경숙이가 일하는 가게에서 받아온 거라는 걸 말이죠. 아마 가게 사장님이 경숙이를 불쌍히 여겨서 가끔 이런 것들을 주시나 봐요. 그런데 경숙이는 제가 자존심 상할까봐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고마운 일이네. 저는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숙이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추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경숙이가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70살이나 된 아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서도 집안일을 하고 있다니. 경숙아, 내가 해줄 테니까 쉬어.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경숙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아니야, 내가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내가 해야지. 그때 경숙이가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응, 나도 할 줄 알아. 사실 저는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꼭 해주고 싶었어요. 경숙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결국 저는 서툴게나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좀 짰지만 경숙이는 정말 맛있게 먹어줬어요. 여보가 해준 음식이라서 더 맛있네요. 경숙이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이제야 이런 걸 해줬나 싶어서 후회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경숙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그냥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경숙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래만 바라보느라 정작 지금 제 옆에 있는 경숙이의 마음은 전혀 살피지 못했다는 걸 말이죠. 경숙이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견뎌왔어요. 제가 주식으로 실패할 때마다, 제가 미래 걱정에 빠져 있을 때마다 경숙이는 묵묵히 현실을 책임져 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경숙이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일하며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말이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경숙이가 말하는 오늘을 살자는 게 무슨 뜻인지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이 완전히 틀린 건가요? 아니면 단지 방법이 잘못됐던 건가요? 경숙이의 잔잔한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또 경숙이가 그 작은 가게로 일하러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경숙이가 그 가게 일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가게 사장님이나 손님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경숙이에게는 그 작은 가게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만 저와 함께 있으면 답답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경숙이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어젯밤 그 끔찍한 말다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침울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수가 퇴근하고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미경이가 친정에 가겠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젯밤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당분간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하네요. 미경이가 집을 나간다니.
쟤 때문에 아들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였어요. 철수야, 내가 미경이한테 가서 이야기해 볼게.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은 시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46살이나 된 아들이 이렇게 지쳐 보이다니. 사실 철수에 대한 제 기대는 정말 컸었어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판사나 검사가 될 줄 알았거든요. 최소한 대형 로펌 변호사라도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철수는 고시에 몇 번 떨어진 후 포기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것도 법무팀도 아닌 일반 사무직이었어요. 철수야, 내가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평범한 직장에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철수는 힘들어했어요. 아버지,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전 지금 삶에 만족해요. 그래도 뭔가 더 큰 꿈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저는 지금 이 정도로만 계속되면 좋겠어요. 철수의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더 큰 성공을 꿈꾸지 않는 걸까요? 서울대를 나온 실력이면 얼마든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미경이도 처음에는 철수의 학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방대 출신인 자신이 서울대 나온 남편을 만났다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이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남편 직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친구들 남편들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미경아, 요새 너 남편은 뭐하니?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미경이는 회사에 그냥 회사 다녀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서울대 나온 남편이 평범한 사무직이라는 게 부끄러웠을 테니까요. 그런 미경이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수에 대한 실망감도 컸어요. 철수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 회사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직이라도 생각해봐. 더 좋은 회사로 말이야. 지금 회사도 나쁘지 않아요. 안정적이고. 철수는 항상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더 큰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특히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그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손자만큼은 정말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철수가 더 성공해야 했습니다. 철수야, 손자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월급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니? 아직 아이가 어린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늘 쫓기면서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철수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너무 앞서 걱정하신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 철수의 태도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철수를 서울대까지 보낸 이유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미경이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결혼 초기에야 철수를 믿어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경이가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까지 느껴집니다. 여보, 다른 집들은 남편이 승진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그러던데. 미경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철수는 미안해했어요.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될까 싶어서. 미경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젯밤 그런 일이 터진 거였습니다. 미경이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는 비현실적인 꿈만 쫓고 남편은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하니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아버님은 주식으로 돈을 잃기만 하시고 철수는 승진할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 이 집에서 누가 가족을 책임질 건가요? 미경이가 친정으로 떠나기 전에 한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철수와 단둘이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철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어요. 그럼 왜 더 도전하지 않니? 내 실력이면 얼마든지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을 텐데. 철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네, 회사 일도 재미있고, 미경이와 아이도 있고, 더 바랄 게 없어요. 철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미경이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문제예요. 미경이는 저에게 더 큰 성공을 기대하는데,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미경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노력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그게 정말 미경이를 위하는 길일까요? 철수의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더 큰 성공을 추구하는 게 가족을 위하는 길일까요? 철수야, 그럼 너는 평생 지금 회사에서만 일할 거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억지로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철수의 그런 태도가 저에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걸까요? 며칠 후에 미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철수가 받은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차갑더라고 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경아, 언제 돌아올 거야?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미경이가 아예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철수야, 내가 미경이한테 한번 연락해 볼까?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은 미경이도 감정적인 상태니까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경이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언제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회사에서도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철수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불안해요. 철수마저 직장을 잃으면 정말 끝이었어요. 그럼 미경이는 더욱 돌아오지 않을 테고 손자도 볼 수 없게 되겠죠. 철수야,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아보고는 있는데 쉽지 않아요. 요즘 어느 회사든 채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후회했습니다. 철수에게 더 적극적으로 살라고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됐는데, 철수야,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노력해 봐야 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철수의 대답에는 힘이 없었어요. 이미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 철수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철수를 잘못 키운 걸까요? 너무 편안하게 살도록 했던 걸까요? 어쩌면 철수가 어려서부터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철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정말 지쳤을 거예요.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경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뭐라고? 이혼? 철수가 그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친구가 그러는데 미경이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모르겠어요. 미경이가 전화도 잘 안 받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절실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미경이를 직접 만나볼까? 아버지가 가시면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철수도 답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돈집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미경이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경이 어머님, 저 오대원입니다. 아, 네. 미경이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이는 지금 아이 재우고 있어서 전화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분명히 핑계였어요. 미경이가 저와 통화하기 싫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찾아뵐 수 있을까요? 글쎄요, 미경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결국 만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경이 마음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이 마음? 네, 미경이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주식만 하시고 남편은 승진에 관심이 없고 아내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미경이 입장에서는 이 집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당신부터 변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네, 이젠 주식도 그만하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변해야 하는 걸까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요? 며칠 후에 철수에게서 더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 미경이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대요. 변호사? 네, 이혼 상담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철수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모르겠어요. 미경이가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그날 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을까요? 왜 며느리를 배려해주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철수가 미경이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다 준비됐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가족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가족을 망쳐 놓은 건가요? 미경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해서 10년 넘게 살면서 남편 가족 때문에 계속 고생만 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현실성 없는 투자로 돈만 날리고 남편은 승진에도 관심이 없고 미경이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특히 아이가 있으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 이런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손자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돈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철수야, 내가 가서 미경이를 한번 만나볼게. 아버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어. 결국 저는 사돈집에 찾아갔습니다.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드디어 사돈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사부인께서 나오셨어요. 사부인, 안녕하세요. 아, 이게 누구세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해서요. 사부인께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글쎄요, 미경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어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경이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미경이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그리고 표정이 정말 차갑더군요. 아버님, 왜 오셨어요? 미경아, 어떻게 지내니?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뭘 해야 할까? 정말 모르시겠어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아버님, 더 이상 주식하지 마세요. 저희도 더 이상 도와드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철수 씨한테도 직접 연락하라고 하세요. 미경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경아, 그렇게만 하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니?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 확답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지 않으려고 했고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딸 미희가 집에 왔습니다. 미경이가 친정에 간 소식을 들었나 봐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볼 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미희는 44살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혼자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미희야, 아버지 때문에 내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미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원해서 혼자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희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예전에 미희가 교제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괜찮은 직업을 가진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 헤어졌거든요. 그때 미희가 울면서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상대방 부모님이 우리 집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거였어요. 미희야, 그런 사람들이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 제가 그렇게 위로했지만 미희의 상처는 컸을 거예요. 그 이후로 미희는 연애에 소극적이 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살면서 자유로워요. 미희가 그렇게 말하지만 가끔 보면 외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더 그랬죠. 그런데 오늘 미희가 온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상의드릴 일이 있어요. 그래, 뭔데? 미희가 주저하면서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투자 하나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희가 투자라니요? 투자? 무슨 투자?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앞으로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그냥 적금만 넣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미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기특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미희야, 투자는 위험한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때 미희가 꺼낸 이야기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미희가 최근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예전에 제가 투자했다가 실패했던 그 회사의 임원이라는 거였어요. 정말? 그 회사가? 네,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10년 전쯤에 투자하셨다가.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큰 손실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임원을 미희가 만났다니.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 그 회사가 이제 많이 안정됐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라고 하셨어요. 미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번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상의해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희가 말하는 그 기회가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말이에요. 며칠 후에 저는 미희와 함께 그 임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정말 믿을만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 미희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셨던 분이시죠? 그 사람은 예전 일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실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도 했어요. 그때는 저희 회사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상황이 변해 있었습니다. 매출도 많이 늘었고 게다가 새로운 기술도 개발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합니다. 특히 미희 씨 같은 분이 투자해 주시면 우리도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미희야, 어떻게 생각하니?
집에 돌아와서 제가 물어봤을 때 미희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글쎄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아버지 생각에는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미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만 큰 금액은 아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제 투자 철학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일어났어요. 미희가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이 정도면 더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미희야, 너무 서두르지 마라.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해. 하지만 미희는 이미 투자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투자한 금액이 주가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보였거든요. 아버지 역시 경험이 다르시네요. 이번에는 정말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미희가 그렇게 말할 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을 실패만 해오던 제가 드디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미희는 정말 신이 났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벌써 이만큼 올랐어요. 미희야, 아직은 조심해야 해. 주식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미희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저 좀 더 투자해 볼게요. 이참에 큰 돈을 벌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희야, 그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큰일 날 수 있어. 하지만 미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모은 적금을 전부 깨면서 말이에요. 미희야,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해. 아버지,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완전히 저와 똑같아져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안정되어 보이던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미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 회사가 사기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뉴스에 나왔어요. 그 회사가 허위 사업 계획서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저는 급하게 뉴스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그 회사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 허위 광고, 피해자, 다수 발생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희야, 너 얼마나 투자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미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적게 했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계속 더 넣었어요. 얼마나? 거의 제 적금 전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딸의 소중한 적금을 제가 망쳐버린 거였어요. 미희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희가 투자를 시작한 건 결국 제 영향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제가 평생 주식 이야기만 하니까 미희도 그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일하는 구멍가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오 선생님 댁이죠? 네, 그런데요? 나 태수야, 김태수. 대현아, 나 기억하니? 김태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 제가 아는 그 태수일까요? 혹시 김태수? 예전에 청량리에 살던? 기억하는구나. 대현이 맞니? 정말 태수였습니다. 50년도 넘게 연락이 끊겼던 그 친구 말이에요. 태수야, 정말 너냐? 어떻게? 대현아, 오랜간만이야. 내가 요새 자주 가던 가게가 알고 보니 재수 씨 가게더라고. 요새 뭐 별일 없어? 재수 씨가 좀 안 되어 보이던데. 태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옛 친구에 대한 반가움과 동시에 지금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태수야, 나 지금 형편이 좀. 다 들었어? 한번 얼굴이나 보자. 결국 저는 태수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만난 곳은 동네 작은 찻집이었는데 태수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이는 저와 같은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대현아, 오래간만이다. 태수는 여전히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옷차림도 단정했고 얼굴에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태수야, 너 많이 안 늙었네? 너도 그대로야. 다만 좀 지쳐 보이는구나. 태수의 그 말에 저는 괜히 부끄러웠어요. 지금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싶어서 말이죠. 태수야, 너는 뭘 하면서 지냈니? 아, 그냥 작은 장사하면서 살았지. 태수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태수가 저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장사가 잘 됐나 보네. 글쎄, 잘 됐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꾸준히 했지. 큰 욕심 안 부리고 말이야. 태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찔리는 기분이었어요. 태수야, 너 혹시 예전에 나한테 한 말 기억나? 무슨 말? 미래만 보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 한 말 말이야. 태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아, 그때? 기억나긴 하지. 너가 워낙에 미래만 보고 살았으니까. 왜?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요즘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태수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로 실패를 거듭한 이야기, 딸까지 빚을 지게 된 이야기, 며느리가 집을 나간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태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한 번도 끊거나 비판하지 않고 말이죠. 대현아, 참 많이 힘들었구나. 태수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태수야, 정말 내가 잘못 산 걸까? 열심히 산 거지. 조금 서툴렀던 거야. 서툴렀다고? 응. 너는 항상 빨리 성공하려고 했잖아. 하지만 진짜 성공은 천천히 오는 거야. 태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별거 안 했어. 그냥 매일매일 작은 일들을 꾸준히 했을 뿐이야. 작은 일들? 응. 예를 들어서 내가 하던 장사도 처음에는 정말 작았어. 하루에 몇만 원 버는 게 고작이었지. 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젊은 시절에 작은 문구점을 시작해서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한 적은 없어. 그냥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거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니? 여유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노후 걱정은 없을 정도로만 모아놨지. 태수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태수가 저보다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이죠. 대현아, 너도 아직 늦지 않았어? 75살이 어떻게 늦지 않았어?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이 문제지. 태수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태수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의 빚은 갚아야 하고 가족들은 모두 힘들어하고. 대현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지금 이 순간이야. 과거에 실패한 것도 미래에 성공할 것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봐. 태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니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수 씨 말이야. 경숙이? 응. 재수 씨는 지금 얼마나 힘들까? 70살이 넘어서도 하루 종일 일하잖아. 태수가 아내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네가 재수 씨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 재수 씨가 일해서 돌아오면 발 마사지라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보고. 태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런 작은 일들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딸 문제도 마찬가지야. 큰 돈으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도와주면 되는 거 아냐?
조금씩? 응.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태수의 말은 정말 간단했지만 왜인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 태수와 헤어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큰 것만 추구하느라 작은 것들을 놓쳤던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일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내가 발 마사지 해줄게.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웬일이에요? 갑자기. 그냥 고생 많았어, 그동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내의 발을 주무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걸 해주고 있을까? 여보, 오늘 태수 씨 만났다면서요? 응, 만났어. 너 태수한테 내 이야기 했니? 조금요. 너무 걱정돼서. 아내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고마웠어요. 걱정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죠. 태수가 뭐라고 하던?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여보가 좋은 분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태수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험담은 절대 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태수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태수가 다시 연락을 줬어요. 대현아,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만날까? 좋지, 언제든. 이번에는 태수가 경영하는 작은 가게를 구경하러 갔어요. 정말 작은 문구점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오랫동안 한 거구나. 40년 넘게 했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단골들도 생기고 재미있어. 태수의 가게를 보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보였거든요. 태수야, 너는 한 번도 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 안 했니? 했지, 당연히. 젊은 때는 나도 큰 꿈이 있었어. 그럼 왜 안 했어?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 태수도 실패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놀랐어요. 정말? 너도? 응. 30살 때쯤에 큰 사업을 벌이려고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그래서 깨달았지. 내 분수를 말이야. 태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깨닫는 기분이었어요. 분수라. 응. 누구에게나 자기 분수가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살면 행복해지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거지. 태수의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생 제 분수를 넘어서려고만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럼 너는 지금 행복하니? 태수의 얼굴을 보니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제가 평생 추구했던 그런 평안한 말이에요. 그날 태수와 헤어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져 보자고 말이에요. 태수를 만나고 나서 며칠 동안은 마음이 조금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미희의 빚 문제는 여전했고 미경이는 아직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가 계속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여보, 이번 달도 전기료 고지서가 왔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할 때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15만 원이요. 그런데 연체료까지 합치면 20만 원 넘게 나와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큰 돈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주식으로 몇백만 원씩 잃으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정작 생활에 꼭 필요한 20만 원이 없다니.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여보, 괜찮아요. 제가 일해서 벌고 있으니까.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요즘 들어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렸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희에게 빚 독촉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어떡하죠?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희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희야, 당장 얼마가 필요하니? 이번 달 이자만 100만 원 넘게 나와요. 100만 원. 저희에게는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미희야, 아버지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하지만 저에게 1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 있는 돈이라고는 경숙이가 구멍가게에서 벌어오는 용돈이 전부였거든요. 그날 밤 철수가 퇴근하고 와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심각해요. 미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철수의 표정이 정말 어두웠어요. 회사에서도 요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철수야, 너 회사는 괜찮니? 글쎄요, 확실하지 않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인원 감축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철수마저 직장을 잃으면 정말 끝이거든요. 그럼 미경이는 언제 들어온다고 하니? 잘 모르겠어요. 연락은 하는데 돌아온다는 말은 안 해요. 철수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다 제 탓이란 생각만 들었거든요. 며칠 후에 미경이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뭘 하는 거니? 제가 물어봤을 때 미경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혼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철수가 얼마나 힘들겠니?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때문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철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경아, 뭐 하는 거야? 저 이제 같이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미경아,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 한계예요. 미경이는 정말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모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당신 아버지는 현실을 몰라요. 그 연세가 되도록 주식만 하시다가 이제는 자식들한테 손만 벌리시잖아요. 미경아, 아버지도 나름대로. 나름대로요? 그 나름대로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아버지 눈치만 볼 거예요? 아이 미래는 생각 안 해요. 미경아,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이요? 뭘 노력해요? 회사에서도 불안하고 집에서도 아무 결정 못하고. 철수가 아내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미경아,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못 참겠어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때 경숙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일하고 돌아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숙이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미경이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지 않니? 경숙이가 말렸지만 미경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70살이 넘어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미경이가 경숙이한테까지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경아, 내가 우리 가족 사정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 제가 소리를 질렀을 때 미경이도 맞받아쳤어요. 안다고요?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버님이 주식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지, 미희가 진 빚이 얼마인지, 우리 집 월세가 밀린 게 몇 달인지 다 알아요. 월세가 밀렸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건 몰랐거든요. 월세가 밀렸다고? 네, 석 달이요. 어머님이 몰래 갚으려고 하시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갚고 계세요. 그제야 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경수가 그게 사실이야? 경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여보한테 걱정 끼칠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몰랐다니. 아버님, 이제 아시겠죠? 이 상황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하며 짐을 계속 쌌을 때
철수가 급하게 아내를 붙잡았어요. 미경아, 제발 가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해요? 당신 회사도 불안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 철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미경이는 단호했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손자의 맑은 목소리를 듣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까지 쟤 때문에 아버지와 헤어져야 한다니. 잠깐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거야. 미경이가 아이에게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경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제가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철수가 급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아버지, 안 돼요. 철수야, 놔둬. 내가 잘못한 게 맞아. 하지만 미경이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아버님 무릎 꿇으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더 이상 이런 생활은 못 하겠어요. 결국 미경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철수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미경이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요. 미경이가 나간 후에 집안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철수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제가 사과했을 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도 잘못이 있어요. 제가 더 잘해야 했는데. 아니야, 다 아버지 탓이야. 그날 밤 저는 경숙이와 둘이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여보, 월세가 밀린 거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더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래도 그런 중요한 건 말해야지.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하죠? 저도 답을 도무지 못 찾겠어요. 미희의 빚, 밀린 월세, 생활비 문제까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경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경숙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거였어요. 여보,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주식은 이제 정말 그만하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숙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철수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어떡하죠? 정말 회사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철수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미경이랑도 아마 이혼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불행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상황을 설명하자 태수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대현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가족이야.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한 거야. 그런데 돈이 없으면 가족도 지킬 수 없잖아. 그건 아니야. 돈이 없어도 가족은 지킬 수 있어. 태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그럴까요? 태수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무너져 내린다고 해서 끝은 아니야. 다시 싸우면 되는 거지. 75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면 돼. 태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구멍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보, 큰일이에요. 아내가 흥분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또 무슨 나쁜 일인가 싶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가게 사장님이 그러는데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대요. 재개발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런데 가게 건물도 보상 대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재개발이 정말 될까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니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여보,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응, 잘 될 거야. 우리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지 말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기회가 될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또다시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며칠 후에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희의 빚 독촉이 더욱 심해졌다는 거였어요. 아빠 이제 정말 한계예요.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워요. 미희가 울면서 전화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희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아빠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제 정말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정말 팔아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에 가족 회의를 했는데 정말 처참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선택할 시간이 없어요. 집을 팔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해요. 철수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철수야,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월세집이라도 구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월세집? 75살에 월세집에서 살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철수, 너 회사는 어떻게 됐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 인원이 정해진 것 같아요. 철수마저 직장을 잃으면 정말 끝이었어요. 그럼 미경이는 더욱 돌아오지 않을 테고 손자도 볼 수 없게 되겠죠.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집을 팔더라도 미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집을 파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평생의 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부동산의 집 매매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둘러보고 나서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집 상태가 많이 낡았네요. 그리고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서 시세가 좀 애매해요. 그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많이 받아봐야 1억 정도?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억이라. 미희의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돈도 거의 없는 셈이에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더 비싸지지 않을까요?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죠.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요. 부동산을 나오는데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파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동네를 걸었어요. 5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나야 한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걷다가 태수가 일하는 문구점 앞을 지나게 됐어요.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대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태수야, 잠깐 앉아 있어도 될까? 당연하지, 무슨 일이야? 저는 태수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집을 팔아야 할 상황, 철수의 실직 위기, 미경이의 이혼 요구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태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에 한참 말이 없었어요. 대현아, 정말 많이 힘들구나. 태수야,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 왜? 평생을 노력했는데 결국 가족들만 불행하게 만들었잖아. 태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대현아, 내 말 좀 들어봐.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뭔 소리야? 이 꼴이 실패가 아니면 뭐야? 너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야. 목표는 좋았어? 태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방법이든 결과가 이렇게 나쁘면 실패 아니야? 대현아, 진짜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너는 정말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당연히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지. 정말? 정말이야.
태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지금 가족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뭘 원하는데? 내가 성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야. 태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깨닫는 기분이었어요. 태수야, 그게 무슨 뜻이야? 대현아, 너는 늘 내일을 위해 오늘을 버렸어. 하지만 인생은 오늘의 연속일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거든요. 내가 오늘을 버렸다고? 그래? 너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의 가족들을 소홀히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어야 하는 거야? 재수 씨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철수가 고민할 때 함께 고민하고, 미희가 외로워할 때 함께 외로워하면 되었던 거야. 태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랬구나 싶었거든요. 태수야, 그럼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았어? 하지만 진짜로 바뀌어야 해. 어떻게? 우선 집 파는 일부터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봐. 너 혼자 결정하지 말고. 태수의 조언을 듣고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파는 일 같이 의논해보자. 당신이 정하면 되죠. 아니야, 같이 결정해야지. 당신 의견도 중요해.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아내의 의견을 묻는 거였거든요. 여보, 솔직히 집을 팔기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팔자. 대신 앞으로는 모든 일을 같이 상의하면서 하자. 그날부터 저는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일해서 돌아오면 발 마사지도 해주고 집안일도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정말 좋은 쪽으로요. 아내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내를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 철수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철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부담을 줬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야, 맞아. 내가 서울대 간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인데 내가 계속 욕심을 부린 것 같아. 철수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날 저는 철수와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제 마음도 전했어요. 철수야,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말요? 정말이야.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아버지가 된 것 같았거든요. 딸 미희와도 만났습니다. 딸을 보니 정말 많이 지쳐 보였어요. 미희야,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 아버지가 욕심을 너무 부렸어. 내가 투자하는 걸 말렸어야 했는데. 미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아니야, 다 아버지 탓이야. 제 빚은 제가 해결할게요. 아버지한테 더 이상 피해 드릴 수 없어요. 미희야, 집 팔아서 갚을 거야. 네, 엄마랑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 거야. 하지만 아직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집을 팔아야만 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정반대로 정말 밝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흥분해서 말할 때 저는 이번에도 또 나쁜 소식인가 싶어서 긴장했어요. 왜, 또 무슨 일이야? 이번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정말로 재개발이 확정됐대요. 정말?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게 건물 보상금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되는데?
정확한 건 아직 모르지만 몇억 원은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여보, 사실 제가 말 안 한 게 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뭔데? 가게 사장님이 세금 문제도 있고 오래돼서 돈도 안 될 거라면서 몇 년 전에 가게를 제 명의로 해놨어요. 뭐라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가게 물려줄 사람도 없다면서 대신에 꾸준히 일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그 가게 건물이 당신 명의라는 거야? 네, 법적으로는 제 소유로 되어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사장님 거지만요. 그럼 재개발 보상은?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명의상 소유주인 저에게 보상금이 나온대요. 그걸 사장님이 절반은 제게 주신다고 하세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당신 정말이야? 네, 사장님이 서류도 다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그 작은 구멍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라는 걸 말이죠. 여보, 고마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정말 대단해. 당신이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내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에 정말로 재개발 소식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로 된 건물에 대한 보상금도 확실해졌어요. 금액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보, 이제 미희 빚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딸을 도와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주식으로 이루려고 했던 일을 아내가 정직한 노동으로 해낸 거였거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내가 평생 헛된 꿈만 쫓느라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여보,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나는 뭘 했나 싶어서 부끄러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여보,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됐어요. 그날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들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미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해낸 거야. 철수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아내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이제 미의 빚도 갚을 수 있겠네요. 철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미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런 빚까지 져서. 미희야, 괜찮다. 이제 다 해결될 거야. 아내가 딸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이루려고 했던 일이 이런 거였는데 아내가 대신 해낸 거예요. 며칠 후에 미경이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철수가 전화로 설명했는데 미경이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정말요?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 같아. 다행이에요. 당신도 괜찮아요? 미경이와 철수는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미경이가 마음을 돌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철수야, 미경이가 돌아온다고 해도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해.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겠어.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허황한 꿈을 쫓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거든요. 몇 주 후에 보상금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어요. 미희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미희야, 이제 마음 놓아도 돼.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미희가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죄송해?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미희의 빚을 갚은 후에 저는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뭘 할까요? 글쎄, 우선 안전하게 저축하자. 그리고 조금씩 필요한 곳에 쓰고. 투자는 안 하세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는 투자 안 해. 이 돈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미천이야. 그 말을 했을 때 아내의 얼굴이 정말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안도감이었을 거예요. 미경이도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아버님,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얘야. 내가 화낼 만했어. 내가 정말 철없었지. 미경이와의 대화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님, 정말 투자는 안 하실 거예요? 안 해. 이제는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 며칠 후에 손자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이제 아빠랑 안 싸운대요. 그래? 다행이네. 할아버지도 이제 안 화나요?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응, 할아버지도 이제 화 안 내. 왜요? 할아버지가 깨달았거든.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오늘이요? 그래,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더 소중한 거야.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려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모두가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요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철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며칠 후에 태수를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줬어요. 대현아, 정말 다행이다. 태수야, 내 말이 맞았어. 정말 오늘이 중요한 거더라. 이제야 깨달았구나. 응, 늦었지만 깨달았어. 태수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저는 정말 평안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태수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계속 헤맸을 거야. 고맙긴 뭘? 너가 다 한 걸? 그래도 정말 고마워.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여보, 우리 같이 할까?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아니야, 같이 하자. 그날부터 저는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미희도 자주 집에 오게 됐습니다. 빚에서 해방되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 이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미희야. 천천히 하자. 네, 이번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미희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딸도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동네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식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오 선생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부인분도 정말 좋아 보이세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야 조금 보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이렇게 같이 걷는 게 얼마만이지? 정말 오래됐죠. 앞으로는 자주 나오자. 네, 좋아요. 아내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바로 제가 찾던 거였구나. 며칠 후에 손자가 저에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잘 그렸네. 모두 웃고 있구나. 네, 모두 행복하니까요. 손자의 순진한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우리 가족이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주식 차트를 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새지도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손자와 놀아주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평범하지만 정말 행복한 일상이에요. 어느 날 미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동료 간호사인데 정말 착해요.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줘요. 미희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딸이 드디어 행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도 우리 가족 상황 알아? 네, 다 이야기했어요. 그 집에서도 알고 계세요. 그래, 잘 됐다. 정말. 아들 철수는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일도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다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진짜 아버지처럼 대해줘요. 아버님, 오늘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가족을 위해서니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태수를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해줍니다. 태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깨우쳐준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 대현아,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지. 그래도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며칠 후 저는 아내와 함께 구멍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재개발로 문을 닫게 된 그 가게 말이에요.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경숙 씨 덕분에 저까지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성실하게 사는 것의 가치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놓쳤던 것이 바로 그거였구나. 최근 손자와 함께 공원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제일 좋아요? 손자가 갑자기 물어봤을 때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는 오늘이 제일 좋아. 오늘이요? 왜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손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지금 저는 76살입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행복해 보여요. 아내는 평생 처음으로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고 철수는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미희는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고 미경이는 진짜 가족이 되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손자가 행복해 보입니다. 더 이상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밝아졌어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말이에요.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은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생을 헛되게 산 것 같아서 후회도 되지만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저를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허황한 꿈을 쫓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말이에요. 태수가 그랬듯이 저도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